원선으로 출석 요구 전화까지 합니다. 그러니 이주영 검사가 4월 10일에 극단적 선택을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아침에 우리는 또 동행 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이 검사의 인권이 아닙니까? 아이들 사진 어디서 났어요? 기존 수사팀에서 인계받은 자료에 있었던 것으로 기억. 기존 수사팀에서 인계받은 자료면은 그거를 왜 꺼내서 가지고 왔어요? 배를 갈라서 장자를 다 드러내는 방식이 있다. 영환 증인께 질의하겠습니다. 자, 추가 수사가 필요하다고 보고했다. 2차 수사팀에 맞습니까? 네. 그런데 자, 본인이 1차 수사를 할 때 굉장히 문재인 정권 때 오랫동안 1차 수사를 했는데 이재명, 정진상과의 관련성 부분은 밝혀내지 못했습니까? 제가 특별한 혐의점은 발견하지 못한 특별한 상태였다라고 혐의점이 말씀드렸습니다. 없었다. 그러면 이재명 우리가 보기에는 여러 가지 배당률, 뭐 기타 결제 라인 이런 뭐 개발의 방법이 바뀐 것 이런 거 보면은 비정상적인데 협의점을 발견하지 못했다. 못한 이렇게 상태였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녹취록 한번 들어보시죠. 그때 내가 그 잡혀오기 훨씬 이전부터 계획이 네. 다 된 거야 이거는. 그러니까. 이재명하고 정진상하고 김영하고 김만배하고 딱 짜고 그러니까 4시에 합의를 다 본 거야. 합의 다 본 거야. 그리고 나중에 이제 내가 이제 그거 이 사건 딱 터지자마자 네. 터지고 난 다음에 이제 그때 이제 뭐냐면 김만배하고 통화했잖아. 예. 그때 이제 뭐냐면 유동규로 끝내자. 네. 이렇게 이제 된 것 같아. 맞아요. 왜냐면 어. 보면 어. 이게 정진상하고 어. 이정주 검사장하고 상의를 하면서 어. 내가 형한테 뭐 3억인가 옛날에 준 거 어. 고기 그래서 뭐 어. 그거와 그래서 얘네들이 이제 스토리를 어떻게 짰냐면 어. 그때부터 시작해서 형하고 나하고 유착했고 어. 그래서 사업권을 나한테 이제 주면서 어. 대장동 사업권을 주면서 어. 천호동 1호를 형이 받기로 했다. 어. 이렇게 그림을 그린 거야. 거기에 어. 정민용이 어. 관여해갖고 어. 정민용이 남욱의 저거를 지시를 받고 관여해서 어. 이 공모지침서를 작성했고 형이랑 셋이 상의해서 어. 이렇게 그림을 그리고 더 이상 수사를 안 한 거야 나머지는. 그러니까 그치. 내가 많은 얘기를 했는데 그 당시에 어. 중간에 계속 이 담당 검사가 조서에 남기면 불려 올라가서 또 내려와서 지우고 얼굴 뻘거더라고 얘가. 그리고 시나리오 안 맞거든. 그러니까 이렇게 한 녹취록이 있습니다. 한마디로 뭐냐? 이기 수사팀이 조작 수사를 한 것이 아니라 문재인 정권의 1기 수사팀이 덮고 덮으려던 것을 2기 수사팀이 제대로 수사를 해서 밝혀가는 과정이 2기 수사팀의 수사이다. 이렇게 봅니다. 이원석 검찰청장, 네, 저 녹취록 보고 저는 그렇게 해석하는데 맞나요? 저는 오늘 처음 본 겁니다. 이게 나 의원님 어디서 나온 녹취록인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자, 남욱과 그리고 유동규의 녹취록이고요. 오늘 제가 그 녹취록을 아까 뭐 유튜브에서 공개했길래 오늘 틀었는데요. 네, 이걸 보면 일기 수사팀에서 수사를 부실 수사를 했다라고 만약에 반대라고 하면 또 이야기할 수도 있겠고 또 이기 수사팀에 대해서는 좀 과잉 수사를 했다라고 또 말씀을 하시는데 저희가 어떤 수사를 하면 꼭 한쪽에서는 부실 수사, 한쪽에서는 과잉 수사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저 녹취록을 보면 일기 수사팀이 뭔가 덮으려고 했다라는 것이 저는 보여진다 이렇게 봅니다. 사실은 뭐 아시다시피 이제 지금 말씀을 애매하게 하시는데 저는 이 녹취록을 보면 우리는 벌겋게 돼서 지우고 결국 남욱 증인이 한 말을 남욱 증인 목소리 맞죠? 맞습니다. 네. 그러니까 남욱 증인이 한 말을 일기 수사팀이 제대로 적지 않았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 부분이 자, 있습니다. 2기 수사팀이 이제 수사를 했는데 결국 1심 선고가 나서 항소 포기시켰어요. 이원석 총장님이라면 그 항소 포기하겠습니까? 이 보세요. 12년 구형했는데 8년, 10년 구형했는데 5년, 7년 구형했는데 3년 받았다면 당연히 항소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항소심에서 더 형량이나 추징금이 늘어나지 않을 거기 때문에 확실하기 때문에 법률상 그렇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굉장히 편한 마음으로 재판을 받고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그 항소 포기는 잘못된 거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노만석 대행이 이랬습니다. 용산과 법무부를 고려했다. 정성호 장관은 신중히 판단하라고 했다. 도대체 이렇게 해서 남욱 증인은 편안하게 지금 재판 받을 겁니다. 본인 범죄 수익은 그대로 챙겼습니다. 자, 항소 포기 날
남욱 증인 뭐라고 했습니까? 배가르고라는 아주 그 자극적인 단어로 진술을 번복합니다. 자, 여기에 대해서 정일권 증인 아까 하고 싶은 말씀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죠? 이 부분은 배가르고 하는 것은 수사를 뭐 어떤 뜻으로 하신 말씀입니까? 그 말씀 하셨습니까? 일단 제가 남욱 씨의 배를 가른다 이런 취지의 말을 한 적은 없습니다. 당시에 남욱 씨는 기존 수사팀 1기 수사팀에 대한 불만을 토로하면서 진술을 거부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들어가서 새로 생긴 수사팀은 일체의 고려 없이 편견 없이 그리고 사실대로 수사를 진행하겠다. 그러니 조사에 응해달라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 당시에 진술을 거부하고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검사의 수사 과정을 의사의 치료 과정에 비유하면서 환자가 어디가 아픈지 증상을 이야기해 주어야 의사가 정확한 진단을 하고 그에 따른 치료법에 따라 정확하게 치료하겠다. 환부만 치료하는 수사를 할 것이다. 라고 제가 명확하게 이야기했을 뿐입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오늘 처음 나온 이야기인데 남욱 씨가 제가 목표는 하나다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하는데 진술을 거부하는 그래서 처음 본 사람입니다. 진술을 거부하고 있는 사람에게 목표는 하나다 이런 얘기를 할 수가 없습니다. 저희의 목표는 실제 진실을 발견하는 것이지 제가 그것을 진술을 거부하고 있는 사람을 상대로 목표 이런 얘기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사실이 전혀 없습니다. 저는 민주당 정권이 들어서고 나서 온갖 이 방법으로 실체적 진실을 뒤집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이렇게 해서 오히려 부실 수사를 했고 그리고 진실을 오히려 묵혔던 의뢰기 수사팀의 수사를 이기 수사팀에 바로잡았는데 이 이기 수사팀을 조작 수사라고 이렇게 압박을 하니 지금 이주영 검사 우리 국회에서 4월 10일에 법무연수원으로 출석 요구 전화까지 합니다. 그러니 이주영 검사가 4월 10일에 극단적 선택을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아침에 우리는 또 동행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이주영 검사 지금 어디 있는지 아십니까? 여러분들한테는 이 검사의 인권이 아닙니까? 자, 이제 마무리해 주십시오. 국회, 민주당 의회, 이 말도 안 되는 국정조사로 이렇게 본인들은 수사의 원칙에 따라서 절차에 따라서 마무리하세요. 에 따라서 수사하는 예, 끝내주세요. 검사를 압박하지 마십시오. 자, 국회 국정조사에서 증인 출석 요구했다고 이렇게 문제 제기하는 사람이 재판 갔다 오다가 체포돼서 그래서 구치감에 갇혀 있으면 어떤 상황이겠어요? 어떤 상황이겠어요? 얼마나 죽고 싶겠어요? 그리고 정일권 검사는 자꾸 거짓말하지 말아요. 자꾸 거짓말하지 마세요. 검사의 인권을 중요한 사람. 그래 성폭행을 자, 정일권 검사한테 내가 물어볼게요. 아이들 사진은 어디서 났어요? 아이들 사진 어디서 났어요? 기존 수사팀에서 인계받은 자료에 있었던 것으로 기억. 기존 수사팀에서 인계받은 자료면은 그거를 왜 꺼내서 가지고 왔어요? 왜 가지고 왔어요? 왜 아이들 사진을 왜 갖고 갔어요? 당시 그게 험한 짓이라는 거예요. 아이들 사진을 왜 갖고 가요? 답변 드려도 되겠습니까? 입장 바꿔서 중간에 체포해 갖고 왔는데 거기에 불려 올라가 가지고 여러 가지 사람들 이야기하다가 애들 사진 딱 꺼내면 무서워요, 안 무서워요? 답변 이야기해 보세요. 되겠습니까? 예. 말하는 것 하나하나가 다 위증으로 남고 있어요. 이야기해 보세요. 답변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도 얼핏 이야기가 나왔지만 당시에 제가 개인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사정이 있었습니다. 굉장히 어려운 사정이 있었고 저도 굉장히 사적으로도 힘들고 일하는 것도 굉장히 힘든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지켜야 되는 그리고 제가 당시에 굉장히 어려운 사정이 있었기 때문에 저는 그때 저희 자녀들을 생각하면서 버티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남욱 씨에게도 그 사진을 보여주면서 가족만 생각하시고 다른 거 생각하지 마시고 가족만 생각하시고 힘든 시간을 버텼으면 좋겠다 이런 취지로 이야기했을 뿐이지 제가 마치 가족만 가족 생각하고 사진을 어려운 시간을 버텼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했어요, 안 했어요? 했습니다. 그렇게 말하지 않았잖아요. 그런 지금도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제가 그런 제- 취지라고. 제가 제 개인
위원장님, 제가 거짓말하지 마시고요. 제 개인적인 사정을 남욱 씨에게 이야기할 아니, 필요 없고 이야기할 필요는 없지만 어떻게 그 수사 자료에서 애들 사진을 갖고 올 생각을 합니까? 그 사진을 보면서 어떻게 애들 사진을 갖고 올 생각을 해요? 가족만 생각하고 자녀들만 생각하라는 취지로 이야기했을 뿐입니다. 애들 사진 보여주면서 애들한테 가야 될 거 아니냐? 여기 이대로 있을 거냐? 배를 갈라서 창자를 다 드러내는 방식이 있다. 우리의 목표는 하나다. 우리의 목표는 참나. 하나다 이런 취지의 말한 적이 없습니다. 진술을 들어가세요. 거부하고 있는 사람에게 목표 얘기할 이유가 없습니다. 진술 거부하고 있는 사람이니까 앞뒤로 여러 가지 작업하다가 온 거 아니에요. 그리고 이야기해보세요. 구치감에 그렇게 넣어두면 됩니까? 안 됩니까? 구치감에 그렇게 넣어두면 돼요? 안 돼요? 당시 체포영장에 따른 접한 집행이었다고 말씀드리고 또 한 가지는 당시 남욱 피고인은 당시 다른 사건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중이었는데 서울구치소에 구금 중이었습니다. 저희가 출석을 여러 차례 요구했고 변호인을 통해서도 출석을 해줄 수 있는지 출석해달라고 저희가 의견을 전달했습니다. 그러나 그 여러 차례 거친 출석 요구에 불응을 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체포영장으로 집행을 수사 했던 다 것이고요. 끝난 사람을 다만 토하고 조사가 아까 이야기했듯이 그렇게 구치감에 넣어본 사례가 있어요? 없어요? 작정을 한 거지. 서울구치소에서 자, 출석을 거부했던 들어가세요. 사람이기 때문에 다시 서울구치소로 정일권 칠 수 검사의 없습니다. 이야기는 온 세상에 알려질 겁니다. 예, 들어가세요. 예. 네. 예, 진실을 규명하고 갑시다.